2019년 제2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그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좀 빠르게 복습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에 줄쳐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1번 조합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전선과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0.5m가 아니고요.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21.3 옥상 전선로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저압 옥상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전선과 그 저압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1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2번 사용전압 66kV의 가공 전선로를 시가지에 시설할 경우 전선의 지표상 최소 높이는 몇 메타인가?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시가지 등에서 170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높이를 알 수 있는 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 보시면 35kV 이하 35kV 초과로 사용전압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35kV 이하에서는 지표상의 높이가 10m입니다. 그리고 35kV 초과 할 때는 지표상의 높이는 기본 지표상의 높이 10m에 35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이라고 했죠. 이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35kV 이하면 35kV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35kV까지는 지표상의 높이를 10m라고 하고요. 35kV 초과는 35kV를 초과하지 않고 35kV보다 높은 전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5kV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35kV 초과 10kV까지, 그러니까 35kV 초과해서 45kV까지 기본 단위 10m에 여기서 12cm, 즉 0.12m를 더한 값으로 지표상의 높이를 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단이라고 하고요. 2단은 또 45kV 초과하고 55kV까지를 2단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10m, 기본 지표상의 높이 10m에 0.12를 두 번 곱해줘서 더한 값을 지표상의 높이로 정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단수를 구하는 식은 문제에서 준 사용 전압에 기준이 되는 전압을 뺍니다. 그래서 10을 나눠주면 여기서는 문제에서 66kV 줬죠. 그리고 기준이 되는 35kV를 빼서 10을 나눠주면 3.1단이 나오거든요. 즉 55에서 10kV 65까지죠. 그러니까 55를 초과한 전압에서 65kV까지 까지가 3단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에서 66kV 줬죠. 즉 66kV는 3단을 넘어선 이쪽에 있는 겁니다. 4단에 속하죠. 그래서 기본 단위 10m에 기본 지표상의 높이 10m에 0.12m 곱하기 4단 을 더해주면 지표상의 높이는 10.48m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단수를 구해서 그 높이나 이격거리를 구하는 문제,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 나오면은 꼭 스스로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단수 구하는 공식은 문제에서 주는 전압에 기준이 되는 전압을 빼서 10을 나눠준다는 거. 그리고 그 단수가 나오면, 소수점이 나오면 그 위에 단수로 적용을 해서 답을 찾아낸다는 거. 요거 한번 연습 삼아서 한 번씩 해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82번의 답은 3번입니다. 8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것은 지선 나왔습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선에 관련된 규정은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이란 규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이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이 규정이 모든 내용이 문제로 출제가 되니까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기를 하나씩 보면 지선의 안전율은
2.2 이상이 아니고요.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예, 맞죠? 그래서 지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답은 2번이 되고요. 그 다음 보기 보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4m가 아니라 5m가 되어야 하고요. 5m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번 지중 부분 및 지표상의 0.2m가 아니고 0.3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하여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예, 지선에 관련된 이 내용 꼭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84번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64.1을 보시면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 중에 철탑,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5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메타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네, 답은 1.8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죠. 네. 자, 전주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기 전주 보시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예, 이걸 발판 볼트라고 합니다. 이 발판 볼트는 지표상에서 1.8 미만으로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4를 보시면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의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8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6번 특고 앞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 철조에서 각도형은 전선로 중 몇 도를 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되는가? 답은 3도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1 보시면 특고 앞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각도형 전선로 중 3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3번 3도가 되겠습니다. 이 철탑의 종류에서 또 잘 나오는 게 이 내장형 있죠.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7번 빙설의 정도에 따라 풍압 하중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옳은 것은 단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양지방 기타 저온 계절에 최대 풍압이 생기는 지방은 제외한다. 답은 1번입니다.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에는 갑종 풍압 하중, 저온 계절에는 을종 풍압 하중을 적용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6 풍압 하중의 종별과 적용에 관련된 규정 중에 빙설이 많은 지방에서는 고온 계절에는 갑종 풍압 하중, 저온 계절에는 을종 풍압 하중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8번 조상설비에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뱅크 용량으로 옳은 것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5 무효전력 보상장치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이런 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조상기라고 했죠. 그래서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동작하는 장치 15,000kV 암페어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용량은 15,000kV 암페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9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으로 낙용돈선을 사용할 때의 최소 굵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6 고압 가공전선로의 가공지선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낙용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89번의 답은 3번 4m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0번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몇 메타 이상이어야 하는가? 네, 이거는 보기를 보기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은 0.6으로 수정 부탁드리고요. 3번을 1.0으로 수정 부탁드릴게요. 네. 이 문제는 12월 30일까지는 이때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직접 매설식으로 시설하는 경우 매설 깊이는 1.2m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31일 날 발표한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보면 이 매설식, 지중전선로의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에서 1m로, 즉 1.0m로 규정을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90번의 답은 1m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거의 마지막에 바뀐 내용이라 여러분 이거를 1.2m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신경 써서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 매설식에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매설 깊이를 1m로 하여야 한다. 1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요거 암기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고압용 기계 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9 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고압용 기계기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음 어느 하나 이 중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 경우와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시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고압용 기계기구를. 그런데 이외에 지금 이곳에 보여지는 이외의 경우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설하여서는 안 되는 경우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해설에 없는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시가지 외로서 지표상 3m인 경우 여기 보시면 기계 기구를 지표상 4.5m, 시가지 외에는 4m라고 했죠. 4m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4m 이상이기 때문에 4m보다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지 외로 4m보다 작은 3m인 경우에는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보기 내용들 보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 해도 된다는 얘기죠.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여기 있습니다.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4번에 있죠. 자, 또 다른 보기 보면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에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한 경우 요 규정에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9에 다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은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1번은 규정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압용 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91번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2번 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인 냉각장치에 고장이 생긴 경우 변압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에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답은 2번 유입식 잔행식입니다. 유입 잔행식.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51.4 특고압용 변압기 보호장치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특고압용 변압기 보호장치에 관련된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탄행식 변압기라고 해서 변압기의 권선 및 철심을 직접 냉각시키기 위하여 봉입한 냉매를 강제 순환시키는 냉각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입 잔행식 변압기는 탄행식 변압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냉각장치 고장났을 경우에 경보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9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3번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 보호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212.6.4를 보시면 조합 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옥내 시설하는 전동기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것은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과전류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3번에 과부하 보호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2번 전격 출력이 0.2kW 이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4번 어떤 공장에서 케이블을 사용하는 사용전압이 22kV인 가공 전선을 건물 옆쪽에서 1차 접근 상태로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건물의 조형제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3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에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이격거리를 알 수 있는 이런 표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주는 단서들을 이용해서 하나씩 찾아보면 우선 건물 옆쪽에서 케이블을 사용했다고 했죠. 뭐 조형제는 상부 조형제인지 기타 조형제인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보면 우선 케이블, 전선의 종류는 케이블이고요. 옆쪽, 접근 상태는 건물의 옆쪽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격거리는 0.5m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50cm죠. 기타 조형제에도 보면은 케이블은 0.5m, 즉 50c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번의 답은 50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 제2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외울 거 참 많죠. 그런데 문제를 계속 반복해다 보시다 보면 문제만 딱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답이 딱 보이는 그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